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결혼 18년차 여자입니다. 하필 결혼 18주년에 참 18스러운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혼자 묵혀두고 있으려다 도저히 지나치지 못하고 사연을 적어봅니다. 과연 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연을 들으며 마냥 웃고 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봐요. 저는 싱글맘인 엄마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단 한 번도 절친이라 여기는 주변인들에게조차 저의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지만 저는 유흥가에서 일하는 엄마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짐작을 하셨겠지만 저는 아빠가 솔직히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할 때마다 답이 다른 엄마의 태도를 보며 엄마도 내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아주 어릴 때 진작 직감을 했었어요. 뭐 저로서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엄마나 그런 여자한테 몸을 맡기러 찾아오는 아빠나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딱히 궁금하거나 찾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엄마니까 나를 뱃속에 품어 낳아주긴 했고 지금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까지는 아니었지만 자라오면서 제게 따로 폭력을 휘두르는 비정상적인 보호자는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집 딸들이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았어요. 뭐 하라고 하면 말 잘 듣고 놀다가도 밥 먹으러 집에 오라고 하면 잘 들어가서 밥 꼭꼭 잘 씹어먹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니 절대로 싸우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잘 지냈어요. 성격이 그리 차분하거나 말수가 적은 성격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제가 나서려고 하면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 너네 집은 뭐하는 집이냐, 집에 놀러가자 등의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본 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냥 졸업을 할 때까지 입도 뻥끗하지 말고 함부로 나대지도 말고 조용히 고분고분 나의 집과 내 엄마에 대해서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않게만 하며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반 애들이 쉽사리 저를 기억하기가 힘든 만큼 제 이름을 들으면 걔가 누구야? 라고 먼저 말을 할지도 모를 정도로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대학은 엄마가 하도 보내줄 돈이 없다고 하셔서 내 능력으로 가보자며 빡세게 공부하고서 장학금 받고 4년제로 들어갔고요. 4년 내내 학비 한 번 내지를 않고 장학금으로 무사 졸업을 했고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독립을 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을 목표로 삼은 채 알바하며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으로 취업과 동시에 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반지하라 대단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었는데 굳이 독립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취업을 이유로 대면서 신청해서 나와 바로 자취를 시작했어요. 늘 어릴 적부터 밖에서 남자들이랑 노느라 바쁜 엄마와 싸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성인이 되면서는 대학 공부에 알바에 급기야 졸업하고선 바로 취업과 더불어 자취를 시작해버린 바람에 어릴 때뿐만 아니라 머리가 좀 크고 나서도 어째 제대로 엄마랑 시간을 보내며 여자 대 여자로 그리고 엄마 대 딸로서 살아본 적이 한 번은 없었네요. 이쯤 되면 그냥 남보다 못하다고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자식이라 그런지 엄마란 말만 들으면 늘 화가 난 것 동시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싫었어도 제겐 엄마였고 무슨 짓을 하셔도 내게는 하나 있는 부모란 생각이 늘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6살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 결혼만 한 것일 뿐 일을 그만두거나 제 일상에 대단한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던 저의 상사였고 결혼하고서 저랑 거의 10년을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은 스카웃이 되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떠나갔고 저는 계속해서 제 회사에 머물면서 지금까지 둘 다 치열하게 회사 생활 속에서 살아남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했고 또 일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보니 비록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집에서도 상당히 사무적일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저는 남편을 상사 호칭을 붙여 직급으로 부르는 게 버릇이 되었고 다소 딱하게 보였지만 남편도 그게 그렇게 듣기 좋다더군요. 집에서도 상사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부하 직원이랑 관계 맺는 게 짜릿하다나 뭐라나
처음엔 굉장히 변태새끼 같아 보였지만 이미 상사로 부르는 게 입에 달라붙은 저까지 쉽사리 호칭 변경을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인지 그냥 남편이 뭐라 생각을 하던 말던 내버려 두고 좋다는 대로 해줬습니다. 여기엔 분명 제 잘못도 있었기에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일이 워낙 많은 부부였다 보니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내내 둘이서 밥 먹듯이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일을 하기 바빴어요. 물론 신혼일 때는 그 와중에도 스킨십을 하거나 제가 요리를 해주면서 결혼 생활의 재미를 많이 찾았었지만 그마저도 조금씩 무뎌져갖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참 스킨십 한 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소 냉정한 편인 남편이 제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라곤 한밤중에 지 맘대로 저를 덮치는 것이 전부였고, 간혹 맛있는 음식을 해다주면 역시 마누라 음식 하면서 개걸스럽게 먹으며 제 요리를 칭찬해주는 것 정도였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이는 둘을 낳았고 그래도 부부라고 서로 힘든 거 토닥여주며 의리로 잘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각자 위치에서 자식들 커가는 거 보면서 부모 노릇 잘해주겠다며 일 열심히 돈 열심히 모으며 살았어요. 당근 저는 일하는 와중에도 남편이 더 높은 위치에서 힘들게 일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아침 저녁 꼬박꼬박 챙겨줬고 거의 대부분 살림살이도 제가 다 책임을 졌어요. 남편이 평일엔 바쁘다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처음 신혼 때나 그걸 가지고 싸웠지. 시간이 지나고서는 화내는 제가 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그냥 차라리 내 손으로 빨리 해치워버리고 말겠다며 했죠. 저희 첫째가 딸인데 저만큼은 우리 엄마처럼 애한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저도 배운 대로 보고 사는 건지 제 딸에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살림살이를 기대게 되고 또 시키게 되더군요. 미안하고 또 죄책감이 들고 우리 딸만 보면 엄마 노릇을 내가 제대로 못해주고만 있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미어질 만한 적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결혼을 해서 완전히 내 가정을 꾸린 채 독립해서 잘 살아가고 있던 이 시점에서 저희 엄마가 저희 가정에 개입이 되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히 남편이 하나 있는 장모님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 나서준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라서 여자는 임신하면 친정엄마가 많이 그립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와서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를 집에 데려오고 제 옆에 있어달라고 내버려두고 일을 하러 간 바람에 전 뜬금없이 다 커서 임신을 하고서 엄마랑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봤어요. 물론 엄마는 굉장히 서툴러 하셨고 그럼에도 손녀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설레셨는지 제법 잘 저를 도와서 요리도 만들어주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는 전에 없던 미소를 더 보이며 참 밝아지셨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엄마의 사이를 조금은 더 편하고 가깝게 해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엄마는 똑같이 저를 임신할 적부터 임신한 후까지 나름 노력을 해서 살뜰히 챙겨주려 하셨고 제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엄마가 절 위해 제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말이죠. 그로 인해 결국 엄마는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물씬 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좀 더 커가면서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일을 하고 육아를 병행한다고 엄마랑 그리 살갑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바쁘니까 각자 살기 바빴던 것 같고 그럼에도 저는 엄마가 여전히 술집을 나가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용돈을 보내주곤 했어요.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더는 술집에 돈 벌러 나가지 말라는 저의 은연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울면서 우리 엄마는 술집 다니는 여자라고 고백을 한 바람에 모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장모님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님 술집 나가는 장모를 보기 싫었던 건지 먼저 용돈을 주라고도 말을 자주 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쭉 빠짐없이 엄마한테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식돌이를 하고 있었고 엄마도 그런 저와 사위의 마음을 알고서 일을 자제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손녀 손주도 생겼으니 행동거지를 더 조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말이죠.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로 남편 속옷을 사다 보내주셨어요. 살다 사위한테 속옷 사주는 장모님은 처음 들어봤고
내심 이런 게 떳떳하게 주는 선물은 아니었기에 좀 민망했지만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 무슨 돈이 난 건지 어디서 명품 로고 박힌 속옷을 사다 주신 바람에 남편은 남편대로 무진장 좋아라 했죠. 엄마는 절대로 자주는 아니었지만 거의 몇 년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애들 선물을 보내오셨기에 이번에도 그런 선물 중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식들만큼 제 남편도 챙기겠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거의 2달에 4번꼴로 갑자기 많은 양의 속옷 선물을 제 남편을 위해 보내온 겁니다. 몇 년에 한 번 챙기던 사람이 내 남편 속옷은 2달 동안 무려 4번이나 말입니다. 처음엔 엄마 이걸 왜 보내는 거야? 라면서 왜 하필 많고 많은 선물 중에서 속옷을 산 거냐고 물었는데 별 다른 말 없이 그냥 좋은 속옷 입으면 돈을 잘 벌어온다고 하더라 라고 말을 하셔서 정말 그런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4번째 속옷 선물을 받던 순간은 단단히 별로란 생각이 들어서 엄마 내 남편 속옷은 마누라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만 보내 라고 단호하게 말을 드렸습니다. 차마 불쾌하다는 소리를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다신 속옷 선물 보내지 마 라고 단호히 말을 했죠. 하지만 그 후 아이고야 진짜 지금도 생각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려 하네요. 명품 속옷 선물을 받고 좋아하던 남편은 당장 그 속옷을 입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아껴볼 거라며 손빨래도 직접 했고 그렇게 말리고서는 자기가 따로 보관함을 만들어 그 안에다 개어놓더라고요. 저야 뭐 지 속옷을 알아서 빨아주니까 그저 고맙기만 했고요.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속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 후로도 제가 사준 속옷과 엄마가 사준 속옷을 번갈아가며 입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2번꼴로 명품 속옷을 입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전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속옷을 골라 입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치를 채게 되었죠. 남편이 엄마가 사준 명품 속옷을 입는 날에만 자꾸 무슨 일에서인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빨래를 개다가도 속옷 하나가 비어있는 게 보였고 또 그 속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날이면 설마 하고 기다렸더니 정말로 그날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처음엔 단순히 제 쓸데없는 의심이 있고 쓸데없는 감인 줄 알았어요. 혹은 중요한 날,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사랑 회식이 있거나 뭐 운수가 필요한 날에 자기 스스로한테 체면을 걸듯이 명품 속옷을 입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늘 술을 마신 채 술 냄새와 갖가지 섞인 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을 더 이상 고지고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 많고 많은 향수들 중에서 우리 엄마가 술집 갔다가 꼭 풍겨오던 그 냄새를 몸에 배어둔 남편을 가만히 옆에서 냄새를 맡고 있자니 분통이 터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새끼가 설마 술집을 다녀온 건가? 내가 그렇게 증오하던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는 내 아빠처럼 이 새끼도 지 몸 맡기겠다고 술집에 가서 여자를 끼고 논 건가 싶어 이놈의 자식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쫓아봐야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병적으로 남편의 속옷 개수를 확인했어요. 하나라도 속옷이 없거나 출근하는 길에 명품 속옷을 입은 채 위에 양복을 입는 꼴만 보면 그날이구나 하면서 씩씩대다가 급기야 제가 직접 남편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까지 이르렀고 혹여나 싶어 미리 핸드폰을 확인도 해봤는데 잠금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꼭 제가 행방을 쫓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지 차도 놓고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블랙박스가 삭제되어 있고 내비에 주소가 찍히는 걸 어떻게든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 같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직접 노가다를 뛰어 뒤를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죠. 제 일도 마냥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때를 벼르다가 일찍 퇴근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기에 칼퇴를 하고서 남편의 회사를 찾았어요.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3번 정도의 남편의 행방을 쫓지 못하고 실패를 했었는데 그날은 작정하고 미리 회사 앞에 콜택시까지 불러놔서 막 뛰었습니다. 그냥 막 남편 회사로 차 타고 걷고 뛰고 해서 서 있었는데요. 그날은 야근을 해야 했는지 남편이 거의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이 급했던지 우리 낮게 지하철을 타러 가길래 저도 남편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 보니 또 30분 정도가 지나서 익숙한 동네에서 내리더라고요. 그 걸음이 빨라지고 또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었고
설마설마 했지만 남편이 도착한 장소는 바로 저희 친정, 엄마가 살고 계시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우라질, 차라리 바람을 피우지 다른 것도 아닌 엄마가 사준 속옷을 입고 매번 찾아갔던 곳이 엄마 집이라니.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 더럽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정확히 저희 엄마가 사는 호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여러 차례 고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팬티를 사주고 그 사준 팬티를 입고서 사준 사람의 집을 찾아간 건 도대체 뭔 짓을 하려는 걸까 싶어서 의문의 꼬리를 물고 또 물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 사연을 보니 안에서 뭔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당장에 현관 앞에 귀를 기울여 봤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어요. 가끔 뭔가 사부작거리는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사태 파악을 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소리였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뭔가 깔깔거리는 엄마 특유의 웃음소리가 퍽 들려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그 소리 하나 들리고 나니 아우 진짜 우리 엄마까지 싸잡아서 입 밖으로 쌍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배를 눌러야 할지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뭐 이딴 걸 남의 신랑 붙잡고 있는 엄마 앞에서 배려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나 싶어서 확 문을 열고 쳐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는 엄마가 피우는 담배의 그 쾌쾌한 냄새가 제 코 속으로 아주 진하게 들어왔는데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건 둘째치고 남편 생각에 마음이 쿵쾅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엄마가 쓰는 안방으로 쳐들어갔다가 뭔 소리지? 하며 일절 하던 짓을 멈춘 채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없는 척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 말았네요. 다른 년도 아닌 저를 낳아준 술집 다니는 엄마의 손이 제 남편의 어깨 근육 위에 살포시 올려져 있는데 와, 그 순간 둘을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제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나는 이런데 엄마라냐는 딸내미 남편이란 저짓거리를 어째 저리 할 수 있나 싶어서 열불이 터지고 그냥 이 모든 분노가 남편에게로 한순간에 향하게 되면서 야 이 새끼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엄마랑 뭐하는 짓거리야? 하며 소름 끼쳐 말이 안 나온다며 그 새끼 등짝을 후려치며 엄마가 사준 명품 속옷만 입고서 상의와 하의를 벗고 있는 남편 새끼 복부를 신발까지 신은 채로 발로 까내렸습니다. 야 네가 자식이 둘이라고 자식 새끼 둘 쳐놨고 할 짓이 없어. 술집 다니는 마누라 애미랑 제정신이냐 이 미친놈아? 하며 차라리 나가 죽어버리라면서 가슴팍까지 정말 정신나간 년 마냥 내리쳤는데 신랄하게 남편을 박살내는 그 순간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건지 자세히 보니 저희 엄마 손에는 5만원권도 아니고 만원짜리 돈 지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남편처럼 속옷만 입은 채로 옷을 벗은 건 아닌데 그냥 거의 브라끈이랑 안이 안 보일 정도로 시원한 나시내복을 입고서는 밑에 긴 주름치마까지 몸뚱아리를 가린 채 다 입고서는 옆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냥 딱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집에서 흔히 입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차림이었어요. 그러나 그 표정과 그 자세 그리고 손 위의 현금다발은 누가 봐도 몸을 팔려는 남자한테 몸을 노출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고 앞에 앉아 벼르고 있는 술집 마담? 뭐 그런 저급한 마담도 여자의 모습이었고요. 이 두 사람이 정말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편하게 누워서 상황을 보고 있는 태어난 엄마와 달리 남편은 혼자서 죄란 죄를 다 지은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해서는 제 발에 밟혀 얻어 처맞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너무 싫었지만 저희 엄마는 자신이 술집을 나가면서 남자들한테 당했던 짓들을 다른 남자도 아닌 제 남편에게 자신의 손녀 손자를 낳고 딸이랑 잘 살고 있는 지 사위한테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날만 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 몸만 탐하고 만지고 부비적거리면서 남자의 냄새와 몸을 느껴보려 한 건지 엄마는 옷을 벗지 않은 채 하나둘 옆에 옷을 벗고 있는 내 남편을 즐기고 있었고 남편 또한 그냥 말 그대로 엄마의 시선을 느끼면서 엄마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말 그대로 퇴근 후 할 짓 없는 엄마의 놀이거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짓거리를 해서 내 엄마한테서 받아낸 그 현금들 그건 말 그대로 딸인 제가 엄마한테 다달이 보내주던 용돈에서 나오는 돈이었고 결국 내 남편은 마누라가 벌어서 장모한테 주는 용돈을 다시 지 용돈으로 받아가면서 저희 엄마 앞에서 야릇한 불륜을 저질러 온 것이었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불륜이 절대 아니라고. 단지 남편은 용돈을 벌려고 옷만 벗고 몸을 보여주는 것 뿐이었다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남자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꾸만 기억에서 가물해지는 바람에 자기가 먼저 사위한테 부업 겸 제안을 한 거라고 하는데, 무슨 변명을 해도 구질구질하게 부업이네 용돈이네 이딴 말들로 덮어내려 하는 건지 진짜 한심하고 쪽팔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남편의 내 엄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이름 모를 아빠를 두고 태어난 내 팔자를 생각할 때보다 더 수치스럽고 불결하다 못해 더러워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싹 다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남편이랑 손에 돈 든 엄마 사진만 찍고는 달려 나왔고요. 저로서는 엄마가 없다 생각을 하고 살면 그만이 문제였고, 남편도 아빠 마냥 그냥 없는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이었기에 무서울 것 없다며 시부모님께 쌍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들내미 잘 키우신 덕분에 아들내미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굳이 저희 엄마가 상대라는 말은 하지 않고 아들 새끼의 불륜을 노부모에게 통보했고, 저만큼은 제 자식들한테 아빠의 존재를 꼭 알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그런 새끼를 애들 아빠로 두고 살게 하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이 살게 하는 게 애들 정신건강이 좋겠다면서 깔끔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결국 술집 다니다 엄마가 하고 살던 짓을 보게 되었고, 급기야 내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서 고소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왔지만, 평생 술집 다니며 음지에서 생활을 하던 엄마의 인생을 고소와 함께 좀 더 시궁창으로 쳐 넣어버렸고요. 자식된 입장에서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지만 친족간이어도 근친상간으로 고소는 가능하다고 하여 아예 그냥 평생 그 짓거리 하고 살면서 양지에서 살 꿈은 꾸지도 말라며 위자료를 세게 박아버리니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는지, 그런데 그 나이 처먹고 어디 나가서 돈 벌 술집은 없었는지 결국은 저한테 사죄를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어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냐고. 한순간의 실수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데, 살아생전 엄마 우는 걸 처음 봤기에 살짝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 굳게 먹고 무시한 채 대답도 않고 전화를 끊었네요. 옆에서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물면서도 다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냐고 남편도 같이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는데, 살면서 술집이란 소리만 들으면 진절머리가 났는데 이젠 남편 얼굴만 보면 엄마가 떠올라 계속해서 술집이 자연스레 연관이 되어 생각이 나는 바람에 이 새끼랑 같이 살다간 내가 정신병이 먼저 오겠다 싶어 결국 용서 없이 갈라서기로 했어요. 남편이야 뭐 양육권이 저한테 있기에 저한테 쭉 양육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겨우 살고 있던 집까지 애써 팔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며, 본인이 다 멀쩡했던 가정을 깨트린 거란 죄책감이 들어서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 하나에 제대로 실수를 해버린 바람에 월급 삭감당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고사직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뭐 어차피 그 나이가 되면 대기업에서 대부분 명퇴를 하는지라 잘리는 건 곧 다가올 남편의 운명이었으나 먼저 잘렸다고 하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잘려서 어디 제대로 갈 곳도 없을 텐데 앞으로 내 새끼 양육비는 잘 줄런지. 안 줘도 저 혼자서 벌면서 충분히 내 새끼들 먹이고 살릴 자신은 있지만 그래도 남편 새끼 발 뻗고 이혼하고 사는 꼴은 보기 싫었기 때문에 잘렸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양육비 밀리면 추가 고소한다? 경고장을 날리는 안부 연락부터 급히 했었네요. 그거라면 남편도 위로 전화인 줄 알았다가 독촉 전화인 줄 알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줄게, 전부 줄게, 다 줄게 하며 화가 난다고 전화를 끊었고요. 뭐 제 귀에는 그게 다 힘들어 뒤지겠는데 너마저 내 속을 뒤집냐는 하소연으로 들렸기에 오히려 말을 뱉어내며 더더욱 목소리를 잘하고 있는 것만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래서 이혼하면 다들 묵은 때를 떨어뜨리는 것만큼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구나 싶었네요. 아유, 그냥 엄마고 남편이고 내 옆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던 무거운 바위들이 한순간에 멀리 떨쳐나가 버린 것만 같아 이제야 내 몸 안에 가벼움이 팍팍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40대 초반의 결혼 5년차 여자입니다. 홍대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에 먹고 살만했지만 그 후 장사는 좀 힘든 편이에요.
원래 온라인 쇼핑몰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걸 주로 한 채 일을 하고 있고 또 배워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컴퓨터에 손대본 건 직원을 시켜 하던 일이라 모르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저 혼자 일을 해보겠다며 직원 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뒤늦게야 배워서 조금은 뒤처지고 많이 모자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지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5년을 함께 살아준 저희 남편은 한마디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와는 참 반대의 사람이에요. 저와는 달리 컴퓨터를 잘 다루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이고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성격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계획대로 딱딱 지켜나가는 걸 좋아라 하죠.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늘 남들 앞서가고 있는 걸 뒤쫓아가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꼭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다 수행해 나가는 등 제가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도 이랬던 사람인지라 제가 참 많이 좋아했었죠. 저희가 둘 다 30대가 지나서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잘 자란 남편을 본 저도 설렜고 그런 저를 본 남편도 설레어 했던 짧은 순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법 친하게 지냈었고 같은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주말에도 여러 번 만났던 친구였기에 반가움과 함께 설레임이 배로 찾아왔고 그 나이 먹고서 일한다고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성인 남녀로서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결혼을 전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연인이 없던 상대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때? 하는 마음의 심리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혼자서 지내고 일만 해오던 시간이 길었다 보니 저희가 한 2년을 만나면서는 참 칼같이 연애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웬만하면 체력이 안 받쳐주니 데이트를 하지 않고 서로 보고 싶어 죽겠어 하다가 금토일은 미친 듯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으로 나이 들어 체력 관리하며 데이트를 즐겼고요. 비교적 일하는 시간이 일정했던 남편과는 달리 저의 경우 밤에는 옷 사입하러 동대문도 가야 했고 주로 밤 장사로 옷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남편이 제 가게로 와서 일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주변 홍대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 저희 가게에서 먹으며 소곤소곤한 그런 데이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고 데이트가 뭐 그러냐고 쯧쯧 거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겐 나름 다른 음식점 배달 음식을 하나씩 맛보는 미식의 재미와 함께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그 홍대거리에서 불빛도 늦게까지 휘황찬란한데 그 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혹은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의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찾고 있었죠. 이왕이면 잘 맞는 타입인 것 같아서 결혼을 더 일찍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의 부모님도 언제 이 자식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안겨주겠냐면서 결혼을 하라는 보채과 함께 잔소리를 평소 많이 하셨다고 해요. 당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딸내미가 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늙어 죽으려는지를 모르겠다면서 남편의 부모님만큼이나 잔소리 폭격을 날리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양가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실 거라 자신 있어 했습니다. 나름 남편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부모님께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저는 저대로 꿀리지 않은 대학을 나왔고 옷이 좋아서 옷장사에 뛰어들어 내 사업을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그리고 내조적으로도 든든한 아내로서 잘 보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애 1년 차에 이미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갔죠. 하지만 전혀 애생 밖이었어요. 살면서 누가 저를 이렇게 대놓고 싫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서러웠는데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아니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드러누워 열혈반대를 펼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세상에 싫으면 싫은 거지 드러누워서까지 반대를 할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요.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만 해도 저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 보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초대했다며 음식도 차려주셨고 커피까지 후식으로 잘 처먹고 나왔는데 그렇게 제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완전히 이 만남은 반대라고 백기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이유나 좀 들어보겠다면서 남편을 캐물어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 건지 아니면 말하기가 쪽이 팔린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말로 대답을 회피하기에 바빴고 그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딸내미 결혼 준비를 하는 건커녕 만약 남편 쪽에서 허락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참 그렇다 보니
저도 저희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 같고 나이 드셔서 딸내미를 싫어한다는 사돈댁에 딸내미를 보내야 하나 싶었는지 저희 부모님도 슬슬 짜증에 부치시며 이 만남 엎으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거의 연애 2년차가 되어가던 중 저는 결국 이 만남이 힘들다며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깔끔한 이별을 고했고 남편도 별 말이 없이 고개만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희 관계는 정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아오게 되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결혼을 치렀어요. 어느 정도의 급속도였냐면 남편이 엄마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 라면서 후다닥 시골리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바람에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마주하게 하는 상견례도 생략을 했고 그 바람에 내부는 서로 결혼식장에서 서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자기가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딱 사람이 죽을 때 저 모양이겠구나 하는 꼴로 집에서 결혼 허락을 해달라며 시위를 했고 그 바람에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진짜로 죽겠다고 작정하는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결혼 허락을 해주셨다더군요. 이성적인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방법으로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말에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이냐며 또 캐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또 한다는 말이 굶는 건 주말에만 했고 회사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고 저 따라서 옷가게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더군요. 저하고는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일이었는데 남편은 그냥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던져낸 말이었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절대 옷가게는 안 된다고 어디 대기업 다니는 놈이 옷조가리나 파는 장사를 하려냐며 그제서야 결혼을 허락했다고 해요. 막상 얘기를 듣고 나니 기분이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내가 옷조가리를 파는 장사하는 여자로밖에 보지를 못했던 거고 며느리로 들이기 쪽팔려 결혼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지 아들까지도 저와 함께 장사를 한다고 하니 한마디로 질색팔색을 하면서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했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아무튼 허락을 해준 건 해준 거니까 이왕 결혼을 하게 된 거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며 잘 살아보자는 다짐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남편도 괜히 말해줬나 싶었는지 그날 후 시어머니 앞에서 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꼭 자기보다 연봉이 높은 여자라고 홍대에서 이어져 모르면 간첩이란 소리를 해대며 제가 꽤나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많이 이빠른 말을 해주고 제 기분을 치켜 세워줬어요. 참 고맙고 미안한 게 많은 남편이었죠. 남편이 잘하니까 시부모님께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처음 결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시부모님과 어울릴 일이 잘 없었고 또 친해질 계기가 그만큼 없었어요. 만나봐야 명절이나 아주 간혹 남편이 한번 찾아가 봐야 할 것 같다 해서 시댁에 가는 게 전부였고 평상시는 저나 남편이나 일이 바쁘고 집에 오면 쉬기 바빠서 어른들을 챙길 여력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남편은 남편의 부모를 잘 챙기고 나는 내 부모님을 잘 챙기면서 각자가 그냥 각자의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자식 노릇을 잘 하자로 굳혔었죠. 둘 다 노는 사람도 아닌데 한 사람만 양 부모님을 다 챙기고 모시고 사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남편도 쉽게 이해를 해줘서 대화는 수월하게 흘렀고 한 2년 전부터 정말로 남편은 남편대로 시부모님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희 시어머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평등하게 분배해서 저희의 상황에 맞게 잘 결정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을 못하고 지 부모만 챙기는 것 자체가 불효지 라면서 처음 3년 동안 그렇게 연락드리고 자주 뵙지 못했어도 남들 하는 만큼 명절이면 제 손발 다 걷어붙여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었는데 그때의 제 노력은 한번 인정을 안 해주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을 더 챙길 거라 효는 자식한테서 받으시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노발대발해서는 집 나온 며느리는 출가 외인인 걸 모르냐고 하시더라고요. 참나.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했다고 친정에 등을 지고 사는지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같이 바빠 죽겠는 맞벌이인데 며느리 혼자서만 부모 챙김을 강요하고 또 그걸 요구하냐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걸 알았는지 남편은 자기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해결할게 하면서 총바지가 되어줬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챙기다가 시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하다가도 일부러 참았습니다. 한창 시어머니께
욕이란 욕을 다 처먹고 있을 텐데 제가 괜히 들쑤시고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처음 1년은 저희 결혼 전에 결혼 허락을 받을 때처럼 정말 살벌한 시간을 겪었어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저랑 통화 한 번을 해보려던 시어머니를 억지로 피하고 또 어쩌다 받아도 며느리 짓을 곧다이로 할 거면 당장 이혼하고 자기 집에서 꺼지라는 욕을 처먹어야 해서 제가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를 대해야 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빨리 추스리겠다면서 혼자 결혼 전에 했던 방법을 써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나 하며 저만큼이나 골대를 했네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가게 월세도 내지 못할 멘붕을 여러 차례 겪어버렸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제 관심 혹은 걱정 밖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온전히 일 챙기고 또 온라인으로 사업을 병행한다고 무진장 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남편한테서 제 일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은 건지 장사 잘 되고 있냐고 힘들진 않냐고 문자를 보내셔서 사람을 놀래키던 시어머니께서 급기야 저희 집으로 잘 먹어야 일을 한다면서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주기도 하셨고 남편한테 따로 전화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본 뒤에 해산물 좋아한다고 주기적으로 굴이며 꽃게 등 해산물을 또 사다가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 기분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이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무지하게 당황스럽고 찝찝했어요. 제가 본 시어머니는 절대로 이렇게 호의를 막 베풀어주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거나 앞으로 잘해야 할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잘 받겠다고 감사하다며 전화를 드릴 때 제 나긋한 목소리 너머로는 의심의 꼬리를 무는 칼칼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로 서로의 얼굴을 당장에 보고 감사 인사를 드릴 필요 없이 전화로만 인사를 드려도 충분했던 거였죠. 혹여나 집에 온다고 하실 때에도 시어머님과 잘 안 친해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재택근무 없이 출근하고 있는 남편과 또 가게에 나가서 온라인 일을 병행하고 있던 저로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었기에 일을 핑계대면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려는 걸 정중히 거절했고요. 그럼에도 꾸준히 저희 챙겨 먹으라고 선물이라든지 먹을 것들을 계절에 맞게 챙겨 보내주니 올 초쯤 되어서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이제 나를 진짜 며느리로 가족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간은 단지 나를 며느리로 생각을 안 해주시니 잘 못 챙겨주던 것이고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에 약간의 연민이라도 생겨서 이제는 며느리로 잘 받아주려 하는가 보다 했죠.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저로서는 참 다행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다가 딱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말쯤에 어머님이 이번엔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집으로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얼떨결에 네 어머님 하면서 가겠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도 안 된 상태였지만 이쯤 감사할 만한 선물을 받았으면 저도 며느리답게 인사를 드리고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설날을 막 지나친 때였으나 명절에도 찾아가지를 못해서 아쉬워하던 중 마침 어머님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다행이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시간까지 빼먹고서 남편 시간에 맞춰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해산물 좋아한다면 회도 좋아하지 않겠냐며 동네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꽤나 먹음직스러운 회를 참 많이도 사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일부는 초밥용으로 받아와서는 혼자 부엌 한켠에 막 초밥알을 만들며 마무리를 짓고 계셨죠. 손부터 씻고 얼른 도와드리려고 옆으로 가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하는 그 말에 감동도 받았고 우리 어머님이 달라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뭉클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을 결혼 5년 만에 처음 느껴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부엌 식탁 위에 차려진 맛난 음식에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제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어 겉으로 티를 냈고 마치 정말 일식당에 와 있는 것처럼 가족들이 다 같이 한 접시에 있는 초밥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개인 접시에다가 초밥이 예쁘게 데코까지 되어 있는 채로 나오길래 어머님 여기 정말 초밥집 같아요 하면서 제 앞에 놓여진 그릇 위에서 초밥 하나를 앙 베어 물었는데 아우 진짜 또 생각하니 역같네요. 정말 아니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초밥은 사람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먹는 걸로
절 가지고 장난친 게 분명했어요. 첫 초밥을 베어물고 나니 아주 그냥 고추냉이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코가 얼얼하다 못해 머리통이 터져버릴 것 같은 끔찍한 알싸움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첫 초밥을 겨우겨우 씹어 넘겼고요. 제 눈은 이미 눈물에다가 밥알이 아직 입안에 남아있는데 코에서 재채기를 할랑말랑까지 하니까 아주 미쳐버릴 심정이었죠.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도 많이 드시란 소리를 하며 물 한 모금 들이킨 채 두 번째 초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만들다가 초밥 하나만 잘 못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초밥도 다 이 모양일지도 모르는 거니까 누구 하나 고추냉이를 왜 이렇게 넣었어? 라고 말을 할 때까지 저도 참고서 꿋꿋하게 먹어보려 했는데 아유 제가 세 번째 초밥에서 그만 입안에 밥알이랑 생선회를 넣어둔 채로 코가 매워 죽겠다면서 인상을 찡그리고는 바로 식탁 위에다가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그 기분을 아무도 몰라요. 정신은 제정신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어디 모자란 애 마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입안의 것을 개운해버린 것이었어요. 그게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쪽팔린 짓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너무 매워서 제가 그 와중에 눈에는 눈물이 뚝, 코에서는 콧물이 뚝 흘러내리고야 말았죠. 아주 그냥 얼굴에 있는 구멍들이 죄다 불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달까요? 그러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놀래선 왜 이러는 거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토닥였고 처음엔 그냥 구토 증상인 줄 알았던 제 등만 두드리다가 제가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자 얼굴에 물음표를 가득 달고서 저와 초밥을 번갈아 보다가 남편이 딱 제 그릇에 담긴 초밥의 생선회를 들쳐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통 초밥 안에 고추냉이 하면 아주 그냥 쥐똥만큼 담아다가 밥 위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처먹으라고 만든 그 초밥에는 생선의 아랫부분에도 고추냉이가 아주 그냥 초록초록한 멋을 뽐내며 색칠이 되어 있더니 밥에는 안에 구멍까지 만들어 놔서는 그 안에 고추냉이가 다 처발라져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초밥 하나 만들어서 며느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더라고요. 씨발, 내 주둥이가 무슨 쓰레기통이냐고요. 너무 열불이 나는 와중에 여전히 코는 맹맹거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더 서럽고 짜증이 확 나버린 바람에 화장실로 뛰쳐가서 세수 한번 거하게 하고는 입안까지 치약을 손에 묻혀 마구잡이를 헹궈버린 뒤 더는 여기 못 있겠다며 혼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이런 고약한 사람은 살다 살다 처음 봤다면서 혀를 내두르고 아예 올해도 명절이고 뭐고 오지 않겠다는 소리를 질러대다가 뛰쳐나가는 저를 따라오겠다고 뒤늦게야 막 옷을 찾고 신발을 신고 저를 따라 나왔는데요. 뒤에서는 남편이 따라오고 있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싶진 않아서 택시라도 타려고 길로 나가다가 슈퍼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내 코는 알싸하고 머리는 띵이 죽겠고 날 농락한 시엄마 생각에 분통이 터지는 와중에 이대로 가는 건 너무 등신 같고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또 본능적으로 슈퍼 안에 들어가 버리고는 남편이 여보 하며 쫓아온 와중에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고추냉이를 말입니다. 그 옆에는 겨자, 고추냉이 뭐 그냥 치약같이 되어 있는 튜브 안에 들어있던 그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집어왔어요. 그리고는 겨우 저를 잡았다고 안도해하는 남편을 내팽개치고는 다시금 우리가 달려나온 그 시댁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나갔다가 도로 뛰쳐들어오는 며느리를 다행이다며 문 열어준 시아버지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알싸움의 대가 3종 세트를 보신 건지 문을 열어주다 말고 뒤에 따라 들어온 남편을 막 쳐대며 저거 뭐지? 하고 계신데 제 목표는 오로지 시어머니 하나였어요. 다시 들어오는 저를 향해 아니 잘 만들려 하다 보니 많이 넣게 된 거지 일부러 넣은 게 절대 까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라먹고는 저 먹으라고 만든 초밥 하나를 집어다가 회를 벗겨내고는 고추냉이 가득 든 밥알만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당연히 씹지 못하고 퇴퇴거리면서 반사적으로 뱉어낸 시어머니를 향해서 저는 손에 집어온 겨자 고추냉이 튜브의 뚜껑을 열어내곤 어디 담아낼 것도 없이 바로 시어머니의 입안에 마치 아기 젖병을 물리는 것 마냥 집어넣어 튜브를 세차게 짜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몸을 흔드시는 바람에 겨자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그건 그냥 눈에 보이던 콧구멍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어찌나 크기가 알맞던지
콧구멍 안에 안정적으로 장착한 겨자는 제가 튜브를 누른과 동시에 안에 소스가 시어머니 콧구멍 안에서 터지며 시어머니는 거의 헛구역질을 하는 정도로 구토를 하시다가 싱크대 위에서 물을 머금고는 코 밖으로 뱉어내시기를 반복하셨어요. 안에 있는 콧구멍 속 겨자랑 입안의 냉이들을 어떻게든 없애겠다고 아주 혼자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상태로 으아! 하는 괴명을 질러대며 물로 구멍들을 헹구시는데 저는 할 일을 다 했다면 냉이들을 보란듯이 시어머니 얼굴 헹구고 계시는 그 싱크대 안에 던져놓고는 남편 먹으라고 만드신 멀쩡한 초밥 2개를 집어다 입에 넣으며 나왔네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도 잘못을 했지만 저도 분명 필요 이상으로 잘못을 했다며 기겁을 했는데 초대를 해서는 고추냉이 폭탄 투하를 한 시어머니한테 죄질이 나쁘게 당했는데도 너는 나한테 잘못을 따지고 싶냐면서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냐며 오히려 남편과 맞서 싸워놓고는 혼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고요. 남편은 뒤늦게야 저희 친정에 와서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사죄를 하고 저를 데려가려 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신 줄 알았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사돈 주둥이에 내 손으로도 고추냉이를 쳐 넣을 거라며 무진장 열이 받으셔서 욕을 퍼붓고 시댁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셨고 그 바람에 남편은 사죄를 하러 왔다가 저희 아빠한테 등짝을 얻어맞고 저희 엄마한테는 고추냉이 한번 먹어보라며 강제적으로 입안에 갖다 댔다가 캑캑거리면서 오렌지 주스 한 사발을 벌컥 마시더라고요. 지가 지 입으로 고추냉이 맛으로 제대로 보고 나니 마누라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는지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는 면목이 없다며 또 사과를 하는데 너도 등신 같은 엄마 둬서 고생이 많다는 소리를 하면서 한 번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먹는 걸로 더럽고 치사하게 장난 또 치는 날에는 그날 니네 엄마 얼굴이 아니라 전신에 고추냉이칠을 하게 될 거라며 확실하게 엄마 관리 똑바로 하는 소리를 쳐 듣고야 남편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또 예전처럼 먹을 걸 택배로 잔뜩 보내놓으셨는데 한두 푼 쓴 게 아니신 것 같았지만 거기에 뭘 숨겨둔 줄 알겠냐면서 포장이 뜯겨지지도 않는 거였는데 못 먹겠다면서 시댁에 반송을 했습니다. 다음부턴 선물 말고 돈으로 달라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음식이고 뭐고 안전하게 다음부턴 돈으로 달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7살 적용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파주 부근에서 무조건 투뿔에 한우를 파는 정육점 겸 구워먹는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 부근에 저희랑 비슷한 컨셉의 식당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그중 장사가 잘 되는 편에 속하는 나름 인기 있는 곳이에요. 남편과 제가 집사라고 보태주신 돈에서 과감히 일부를 빼내 시작해본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그 돈을 메꾸고 다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 살아보겠다며 정육점 2층의 창고방에서 불편한 잠을 청하면서도 피곤한 내색 한번 하지를 않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 고깃집이 몰려있다 보니 사람들은 따로 광고를 해대지 않아도 맛집을 방문하고자 찾아왔고 오는 사람은 너무 고마운 나머지 얻는 수입이 얼마 없었던 초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찬이 있고 된장찌개며 서비스를 막 퍼주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 그 인심 좋은 행동들로 인해 지금까지 장사를 이어올 수 있었고 많이 남는 건 없었더라도 인건비 최대한 줄이고 부부가 20대 때부터 뼈를 갈아 장사를 했더니 현재는 식당을 하겠다고 빼냈던 돈을 모두 메꿔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만큼 금전적으로는 아주 여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봤자 여전히 인건비 없앤다고 저희 둘이서 모든 자잘한 식당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중이고 하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따라 나와서 주방일과 주차 담당 혹은 불 때는 일을 도와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나서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서 놀고 계시던 시부모님을 불러내 일을 시키면서는 월급을 제대로 드리는 대신 나이 드시면 저희한테 돈 달라 먹이고 재워달라는 소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냈고 그래서인지 시부모님도 오로지 돈을 벌면 노후에 너 먹고 쓰고 하는데 보태겠다며 다른 소리를 일절 안 하신 채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참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불만 없이 힘든 일인데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시부모님을 보며 저희 부부도 늘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컸고요. 사실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벌어서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걸 눈치 없이 사볼 수 있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한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마음고생을 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생 중 하나는 바로 친구 관계, 그리고 저희 친정과의 가족 관계였어요. 사실 저는 친구를 여러 명 두고서 모두와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사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도 졸업하고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던 친구는 달랑 5명도 되지를 않았었어요. 내게는 유일한 친구들이었고, 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눈 친구들이었기에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늘 컸고, 그래서 제가 참 속도 없게 잘해줬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당연히 이 친구들을 모두 불렀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고 한 명씩 만나 밥까지 사줬던 저였어요. 그냥 친구들 사이의 도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 딴에는 내 베프들이니까 온전히 퍼부어주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참 그 우정에도 결국 끝은 보이더라고요. 다들 하나둘 직장을 다니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는 좀 더 뻔질나고 멋있는 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정육점 식당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부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급떨어지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서 절 피하거나 막말을 던지기 시작했었죠. 그중 2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가서 제가 축의금으로 그 시절에 20만 원을 넣어주기도 했었고, 신부 측 가족들을 도와서 결혼식 마무리까지 혼자 나서서 정리를 해주다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었고, 저 결혼을 하던 때에도 제 베프들이니까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으로 저희 남편을 소개해줬고, 결혼 후에 축의금을 꼴랑 5만 원 넣어놓은 것을 확인했지만 다 부질없는 숫자라면서 밥까지 또 사줘가면서 침묵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들이 내 친구라 믿었어요. 하지만 너네 남편 고기 파는 거 안 쪽팔려? 라는 말을 질문이라며 진짜 궁금하단 듯 던져댔고, 부끄럽긴커녕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저를 보며 비웃던 친구들의 모습과 이젠 너랑 대화다운 대화를 못할 것 같아 라면서 대화가 안 통할 테니 친구 관계는 어찌 이어가냐고 또 웃으며 말을 꺼내던 모습에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그렇게 절교를 하고야 말았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꼴랑 5이었던 친구들 중에서 셋이나 제가 정육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나가 떨어져 버리니 내가 진짜로 남들 눈에 쪽팔리고 어울리기 싫은 그런 부류의 삶을 살고 있나 싶은 엄청난 회한이 밀려왔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겠다고 살아야 하나 싶고, 처음 가게 장사를 하던 때만 해도 돈이 막 잘 벌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감과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상당했어요. 정육점 장사를 하는 남편이 쪽팔린 줄 모른 채 그저 내 눈엔 와이프와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며 열심히 사는 멋진 남자로만 보였었는데, 괜히 친구란 것들이 마음을 들쑤신 바람에 남편을 향해 처음으로 약간은 부끄럽다는 못난 마음도 가져봤었고, 지금은 다 괜찮아졌지만 그 당시 참 젊었던 저의 마음은 남의 말 한마디에 쓰러졌다 일어나는 갈대와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줏대가 없어도 너무 없었죠.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30줄 인생 말년에 오래전 겪었던 그 일을 또다시 겪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것도 이번엔 친구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당하게 된 일이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사나 하는 어지러운 제 마음을 쉽사리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저희 오빠의 마누라이자 제게는 새언니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는 딱 1살이 많은 새언니는 저희 오빠랑 30 중반 넘어서 결혼을 해서는 이제 막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빠는 은행을 다니고 있고 새언니는 공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둘이 벌어오는 연봉이 넉넉했으며 본인들도 직업과 연봉에 만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 앞에서 늘 자랑을 못해 안달인 새언니를 지난 3년간 보면서 나름 제 딴의 새언니를 이해해보려 하다 보니 감이 오더라고요. 굳이 자신의 직업이 만족스럽단 자랑을 할 때 나는 몸을 안 써도 되니까 라며 저와 남편을 향해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냈고, 냄새가 옷에 배고 그런 일은 난 죽어도 못해
라면서 엄한 자신의 와이셔츠를 털어내며 옷깃을 세우기도 했었죠. 당연히 저는 나와 남편의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인가 싶어서 지난날의 친구들이 떠오르며 괜시리 감정이 상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반대로 남편은 그냥 저냥 무시를 하라며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 일에 프라이드도 있고 멘탈도 강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부끄러워지려 했는데 그날 저희 남편은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마시더니 급기야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는 술이 완전히 취해버려선 저를 보며 나 때문에 다 미안해 라는 말만 수십 번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오빠랑 세연이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술 취한 사람이 해대는 헛소리라며 일관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세연이 말에 속이 상했었는지 단지 저 하나 때문에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걸 말이죠. 속상한 마음에 남편을 부축해서 가라는 세연이한테 안 그래도 갈 거예요 하고 신경질을 확 내버렸고 저희 오빠는 제가 허투루 화를 내는 애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서인지 집에 가고 있는 저한테 문자로 오늘 세연이가 한 말은 이죠. 잘 몰라서 한 말이니까 라고 미안하단 말을 보내왔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사과를 받아도 영 개운하지 못했으나 오빠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 부부가 기분이 충분히 나빴을 수 있음을 이해해준 것이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가족 간의 껄끄러운 감정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빨리 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의 장난스러운 말투는 저희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숙해질수록 더욱 거침이 없어졌어요. 제가 31에 낳은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딸내미 하나 육아를 하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었기에 추가로 아이를 낳을 계획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딸이 저희에겐 외동딸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세상 전부인데요. 아직 아이가 없는 세연이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면서 저희 딸 앞에서 넌 꼭 숙모 앞에 와 있어야 하니? 라는 시비를 자주 걸었어요. 당시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시비를 거는 어른의 모습이었기에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오빠랑 친정 부모님까지도 며느리 성깔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며 무척이나 기분 나빠하고 또 별스러워 했습니다. 특히 친정집에 가서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와 남편의 직업을 무시하며 정육점이나 하는 혹은 고작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이라며 말을 꺼내고 비유를 하던 세연이의 말버릇에 상당히 재수없어 하셨던 저희 엄마는 저와 남편을 욕보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셨지만 손녀를 향한 시비를 걸고 기분 나빠하는 것만큼은 용서를 하지 못하셨어요. 세연이가 제 딸을 향해 저리 가 있어 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 예, 너는 얘한테 말이 그게 뭐니? 라며 말투를 곱게 쓰라는 훈계를 두셨고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말을 제법 어른스럽게 하게 되자 세연이의 제 딸을 향한 시비의 정도가 심해졌는데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도 고쳐지지 않는 세연이의 말버릇에 열이 나서는 분위기 깨는 소리 할 거면 집에 가라 하면서 급기야 반기지 않으니 올 필요 없다고 집에서 나가란 소리까지 퍼부으셨어요. 그러면 세연이는 금세 글썽이면서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으로 불쌍한 척을 했고 그러면 내내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던 저희 아빠가 나서서 다 그만해 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오빠는 세연이 뒤에서 매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니 정작 세연이가 바로 옆에 있을 때에는 찍소리도 못한 채 마누라 눈치만 보기 바빠 보였고 그런 등신 같은 오빠를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혀서 제가 먼저 제 딸을 데리고 친정을 나오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온 친정 식구들이 세연이 하나 때문에 참 모일 때마다 기분 나쁠 일을 겪어가면서 서로 빈정이 상하고 또 꼴배기가 싫었습니다. 이왕이면 세연이도 어찌 보면 남이니까 더 예의를 갖춰서 잘해주고 싶고 또 함께 피 섞인 가족인 마냥 친목을 다져보고 싶었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세연이의 태도에 저도 더 이상 마음을 퍼주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그 꼴은 친구한테서 무시받았던 적에 충분히 당해보았으니 앞으로 내 인생에 그럴 순간은 절대 없을 것이라 마음을 먹었거든요. 최근 1년간 저희 부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일이 널널했습니다.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을 보다 수월히 끝낼 수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너무 긴 시간에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았었는지
저희 부부에게 코로나는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선물과도 같더라고요. 불황이 오래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긴 했지만 금세 손님들이 먼저 우리 고기 맛을 그리워하고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최대한 현재에 충실하고자 작년은 내내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와 함께 주말에 손잡고 공원으로 나들이도 가봤고 외출이 조심스러우면 집안에서도 판 벌려놓고 놀기도 많이 놀았네요. 그러다 올해 들어서 정확히는 작년부터 조금씩 장사가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올 3월부터 날씨가 풀리고 나서는 예전만큼 식당이 붐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또 일을 한다고 저희 부부가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친정엄마 생신을 맡게 되어 저는 일을 하다 말고 친정으로 먼저 갔고 식당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잠시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남편이 바쁜 걸 아니까 저희 부모님은 일부터 먼저 하라고 바쁜데 안 와도 된다며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남편도 그 바람에 죄송했는지 저희 집에서 가장 좋은 한우 세트를 가서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포장을 해줬어요. 그게 거의 50만원어치였는데 저한테 먹으라며 툭 내던져 주는 제 남편은 제가 봐도 참 멋있고 듬직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친정에 가서 기분이 된통 잡쳐버렸어요. 저 혹시나 싶어서 친정 가기 전에 딸내미 데리러 집에 가서는 샤워까지 다 했습니다. 기껏 생일 축하한다고 온 딸내미 몸에서 고기 냄새 나면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다 온 딸이라며 걱정부터 하실까봐 몸 구석구석 향기 나는 샤워젤로 씻고 향수까지 뿌려대고는 딸내미랑 기분 좋게 친정을 찾았어요. 도착해보니 엄마는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새언니는 시모생신에 미역국 하나 차려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저 또한 엄마 생신국은 딸내미인 내가 직접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미역국은 직접 만들어갔고 제 손에 들린 한우까지 구워낼 불판을 상 위에 올려놓고 생일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꺼내들으니 아빠며 오빠가 우와 이거 진짜 상태 좋다 하면서 맛있겠다고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 엄마는 옆에서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나 정말 괜찮은데 하면서 괜히 힘들게 장사하는 애들 돈을 썼다며 미안해만 하셨어요. 그때 새언니가 불현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아휴 아가씨 몸에서 고기 냄새 나는 것 좀 봐. 마누라 이렇게 고생시키니 미안해서 고기라도 비싼 거 준 거죠. 하며 코를 의도적으로 막은 듯한 코맹맹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고작 이런 고기 하나 때문에 미안하고 놀래하냐며 저희 가족들이 참 별것 아닌 것에 놀라는 없는 사람 마냥 어색하게 쳐다보는데 그 순간 1차로 빈정이 상했죠. 그래도 엄마 생신이니까 쥐 죽은 듯이 딸내미 챙기면서 고기도 먹고 엄마가 해주신 음식들도 먹으며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 가게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로 일이 오래도록 바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꽤나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너무 바빠서 오늘 남편도 오지 못한 거라며 남편 대신 인사말을 전했는데 새언니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시부모님과 일하고 있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다며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저희 아빠 말을 잘라먹은 새언니가 한 말은 도축 유통업 사장도 아니고 정육점 사장도 아니고 정육점 식당 사장도 아닌 백정이라대요. 제가요. 요즘 40줄에 다다르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 분야에서 남편과 오래도록 일을 해오면서 여러 분야에 장사하고 유통하는 사장님들을 만나고 손님들을 만나왔지만 저희 남편을 백정에 빗대는 경우도 없었는데 이런 쌍스러운 년은 정말 살다 처음 봤습니다. 이 우라질 년의 말로는 원래 옛날부터 백정이 가장 바빴잖아요. 고기 먹을 사람 입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그 사람들 입에 먹일 고기 자르고 고기 팔고 잡일 다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현대판 백정도 바쁘죠 바빠. 라면 뭐 현대판 노예에서 단어 하나만 바꾼 채 백정을 비하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대판 노예가 보내준 50만원짜리 소고기를 처먹고 있던 오빠는 속으로 헉 싶었는지 새언니의 팔을 살포시 터치하며 말을 그만하는 게 어떻냐고 눈치를 줬고 남편이 자신의 말을 끊어버리려 하자 거기에서 엉뚱하게 빈정이 상해버린 새언니는 급기야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가씨 백정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거야.
옛날에는 백정 없으면 고기도 못 잘라 먹었을 거고 백정 마누라랑 딸내미하고는 사람들이 백정각시 놀이를 하면서 재밌는 오락시간도 가졌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세훈이가 말하는 백정각시 놀이가 뭔지도 몰라서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와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뭔 놀이냐면서 백정에 각시탈 쓰고 인형놀이도 했었냐면서 되려 엉뚱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서는 이젠 하다하다 내 남편을 인형놀이 하는 놀이꾼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한편에 앉아 계시던 아빠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졌어요. 뭔가를 아는 듯이 아빠는 가만히 고기를 씹어 드시다 말고 너 나가. 그 고기 내려놓고 나가. 하며 복식호흡으로 아주 거대한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소 그 정도로 화를 내신 적이 없는 분이셨기에 오빠도 놀랬고 세연이도 놀랬는지 먹던 고기를 내려놓더라고요. 참 웃기죠. 내 남편 욕은 백정이라 잘만 비하하면서 내 남편이 보내준 비싼 고기는 맛있다고 잘만 처먹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제 눈은 온전히 아빠를 향해 있었고 도대체 백정각시 놀이가 뭐길래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내냐고 저 또한 고기를 먹다 말고 엄마한테 잠시 딸내미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있으라고 한 뒤 다시 아빠를 보며 꼬치꼬치 묻다가 대답을 주저하면서 여전히 새언니를 향해 당장 내 집안에서 안 꺼져? 이 씨부랄 것 같으니라고. 라며 찰진 욕을 마다하는 아빠를 보고는 사태를 파악한 저는 직접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인연이 씨부랄 것이었던 게 글쎄 백정의 와이프와 딸내미를 평민들의 성놀이개 마냥 만지고 추행하며 성적으로 더럽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가지고 놀았던 것을 가지고서 세연이란 년이 감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와 딸내미를 그 정도의 놀이개 취급을 하는 말을 씨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서 한다는 말이 백정각시 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락시간을 가졌었다고 재미를 가졌었다고 웃어대니 아빠 입장에서는 딸내미와 소녀를 모욕 준 년을 며느리고 뭐고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이왕이면 보다 젠틀하고 고급지게 말 한마디로 세원이와 쫑을 내고 싶었으나 인연은 그 정도를 넘었기에 말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전히 뜻을 몰라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던 오빠는 제가 건네주는 검색 결과를 보고는 아 진짜 또 라며 와이프를 본 채 그놈의 주둥이에서 말은 왜 생각을 안 하고 튀어나오냐며 후딱 새언니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고 아빠도 내 앞에서 인연 얼굴 다신 안 보게 하라면서 쫓아내고 계셨는데 오빠한테 고분고분히 끌려나가는 새언니를 잡아당겼습니다. 백정 마누라와 한번 놀아보자면서 새언니 발을 걸어 바닥에 꿀린 뒤 말타기라도 해보겠다며 새언니 등짝에 올라탔습니다. 네 발로 꿀려있던 새언니의 등짝에 올라타 야 달려봐 어디 한번 각시놀이 해보자고 하며 허리뼈 위에서 육중한 엉덩이를 여러 차례 튕기며 앞으로 기어가 보려고 뒤통수를 쳐댔고 순식간에 제 몸뚱이에 눌려버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던 새언니는 저희 오빠 이름만을 미친 듯이 불려대는데 오빠가 집에 가겠다고 혼자 문을 열고 나가버린 바람에 완전히 남의 가족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 순간 혼자 검색을 해보셨던지 뒤늦게야 백정각시 놀이의 뜻을 알고서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온 엄마가 며느리 어딨냐고 막 며느리를 찾다 제 몸뚱이를 이고 있던 새언니를 확인하고는 감히 누구 앞에서 백정각시 놀이래? 어디서 그런 못된 걸? 하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새언니의 만만한 머리통을 쥐어박다가 급기야 뒤로가 새언니의 엉덩이를 뻥하고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마저도 땅바닥으로 바짝 엎드리게 된 새언니를 따라 미끄러졌고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으나 새언니 허리 위에다가 제 공댕이를 아주 그냥 못 박아버리듯이 쿵 하고 내리찍고 말았어요. 그날 겨우 저희 친정에서 벗어난 새언니는 결국 허리를 삐끗했다며 병원에서 허리보호대를 차고서는 저희 식당에 나타났고 웬일인가 싶었더니 오빠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집에 들어올지 말지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면서 자신의 말에 미안하다면서 뒤늦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급기야 새언니는 저희 식당 안으로는 처음 들어왔었던 건데 생각보다 뻔질하고 으리으리한 정육점 식당에 충격을 받았는지 안에 들어와서 사과를 하면서도 내부를 구경한다고 눈은 아주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제 손에 이끌려 정육점 식당 투어를 하고 바깥에 있는 작은 정원 폭포까지 구경을 시켜주고 나니 새언니는 내가 너무 본의 아니게 무시를 했네
하면 멋쓰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맞아서 허리에는 보호대를 찬 채로 생각보다 잘 나보이는 내 사업장에서 기주가 어쩔 줄 몰라 하던 세연이의 처량하고도 처참해 보이던 그 모습, 그 자존심이 팍팍 무너져서는 스스로 쪽팔림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표정은 참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신이 났습니다. 그날의 이 일은 우리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친정 식구들과는 남편에게 완전히 비밀로 붙이기로 했어요. 물론 저희 딸내미한테도 말이고요. 오직 제 손으로 오랫동안 내 가족을 무시해온 새언니의 길을 팍 죽여놨더니 왜인지 남편의 뒤에서 식당 일이 아닌 제대로 된 내조를 해보게 된 것 같아서 제 자존심도 치켜 세워져 올라간 기분이고요. 요즘 같은 때 정육점 일하는 사람한테 백정이라고 말하고 고소 안 처먹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너.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